기권과 우리 생활 첫 번째 영상이에요. 첫 번째 단어는 기권의 특징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첫 번째 소단원으로는 기권은 어떤 것들로 되어 있고, 그리고 얘네들은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그것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 보이는 것처럼요. 기권은 4개의 층으로 나누져요. 근데 이 기권을 나누는 기준은 바로 온도입니다. 땅으로부터 높이에 따라 온도 변화가 급격하게 변하는 곳에서 그때의 그 경계마다 층을 나눴는데요. 처음에 이제 우리가 예상했을 때의 기권에는 이런 형태가 될 수 있어요. 지표로부터 복사열이 나오기 때문에 온도가 지표에선 뜨겁다가 멀어져서 온도가 떨어졌다가 다시 태양 쪽에 가까운 쪽에서 다시 멀어질수록 온도가 다시 떨어지는, 그래서 2개의 층이라고 예상을 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중간에 오존층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이 오존층 때문에 층이 지표에서 따뜻했다가 멀어져서 식었다가 다시 오존층으로 따뜻해졌다가 식었다가 태양에 의해서 다시 온도가 올라가는 이런 형태의 온도 분표를 갖게 되고, 그 결과 이렇게 층을 나눠서 첫 번째 간 A, B, C, D 이렇게 해서 총 4개의 층으로 구성이 됩니다. 자, 첫 번째 큰 층의 이름은 대류권입니다. 자, 대류권은 여기가 온도니까요. 온도가 높았다가 올라갈수록 멀어집니다. 기온이 낮아져요. 자, 그 결과 아래는 뜨겁고 위에는 차갑기 때문에 차가운 거는 아래로, 이건 빨간색으로 할까요? 차가운 거는 아래로, 뜨거운 거는 위로 올라가려고 해서 대류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대류권에는 기권에 있는 많은 수증기들이 가장 몰려있는 곳이라서 공기가 가장 많고요. 그리고 이 공기 안에 수증기가 많이 들어있어요. 자, 그래서 수증기도 많고 대류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바로 기상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뭐 구름이라던가 비, 눈이라던가 뭐 바람, 이런 현상들이 바로 여기 대류권에서 일어나죠. 자, 이 3단원에서는 바로 이 날씨와 우리 생활과 가장 근접하기 때문에 거의 대류권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층은요, 바로 특별하게 오존층이 있는 곳입니다. 이 오존층 때문에, 기권이 4개의 층으로 이렇게 온도 분포를 다르게 하게 됐는데요. 자, 이 오존층은 이렇게, 성층권 주변의 온도를 다시 올리게 되는 이유가 바로 햇빛에서 오는 자외선을 흡수하기 때문이에요. 그 흡수한 그 복사 에너지를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서 주변이 데워지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때 이제 우리 생물체에게 좋지 않은 자외선을 흡수하기 때문에 생명체를 보호하는 그런 역할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성층권은 이 오존층 때문에 높이가 올라가서 온도가 올라가게 되고 기온이 올라가게 되고, 그 결과 매우 안정한 이런 대류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곳이 돼서 이곳에서는 비행기 항로로서 사용을 하고 다닙니다. 자, 그래서 대류권 높이가 대략 11km 정도까지인데요. 그 위쪽으로 비행기가 이렇게 날아다닌다고 합니다. 자, 성층권을 경계로 해서 그 위쪽으로는 오존층으로 멀어지면서 다시 온도가 떨어지는 구간이 있는데요. 이곳은 중간권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는 대류권처럼 올라갈수록 기온이 낮아지고 그 결과 대류 현상이 일어나며, 그 다음에 외부로부터 돌덩어리들이 이렇게 내려오면서 이렇게 빠르게 공기와 마찰을 인해서 이 중간권 부분에서까지만 유성이 타고 다 없어지게 돼요. 자, 그래서 이때 이 중간권 부근에서 바로 유성이 존재하게 되는 거죠. 자, 별똥별이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열권은 다시 태양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기온이 다시 상승하게 되고, 따라서 그림에서 보다시피 다시 온도가 올라가서 안정적인 곳을 가지며, 대기가 거의 대류권에 있기 때문에 공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일교차,
즉 밤과 낮의 기온차가 매우 큽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에서는 태양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곳이기 때문에 그 태양으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입자들에 의해서 극지방 일부 지역에서 때때로는 오로라를 관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권의 특징을 알아봤는데요. 매우 중요한 건 이 온도 분표가 바로 층의 기준이 되었다는 것, 그리고 이런 온도 분표가 왜 이렇게 나타났는지, 그리고 각 권마다 특징이 있죠. 대륙권과 중간권은 온도가 점점 낮아지는 특징을 갖고 있어서 대류가 현상이 일어나는 반면에 성층권과 열권은 그러지 않는다는 점, 그 다음에 성층권의 오존층의 역할, 대륙권의 수증기로 인한 기상현상, 그 다음 중간권에서는 유성, 그 다음 열권에서는 오로라가 관측됐다는 이런 특징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각 층의 특별한 특징, 그거를 염두에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우리가 바로 대기 중의 수증기를 수업 시간에 했긴 했는데요. 이번에는 그냥 교과서 순서대로 하자면 지구의 에너지원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자, 지구에게 이런 에너지를 주는 것은 바로 뭐냐면 태양입니다. 이 태양은 지구에게 많은 에너지를 공급하고 있는데요. 그 결과 여러 가지 과정들에 의해서 화석연료를 만들기도 하고요. 화석연료도 만들기도 하고요. 수력발전을 통해서 전기를 만들기도 하고, 식물을 통해 광합성을 해서 영양분을 만들고, 그 다음에 대륙권의 날씨를 일으키는, 그래서 수권이 바다와 이런 강에서 순환할 수 있도록, 하늘에서 순환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지구에게 태양은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가 되죠. 자, 이러한 태양은 우리에게 에너지를 주게 되는데요. 그 결과 대기권, 지구 자체의 온도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태양 복사 에너지가 100% 들어왔다고 했을 때 지구는 가만히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지구 또한 태양으로 왔던 그 에너지 때문에 따뜻해지게 되었기 때문에 그 열에 해당하는 만큼 지구가 따뜻해진 만큼 지구 복사 에너지를 내보내요. 자, 이때 태양 에너지를 100%를 줬다고 했을 때 지구 복사 에너지는 70%만 내보내는데요. 그 이유는 일부는 바로 반사하고 70%만 흡수하기 때문이에요. 자, 이것처럼 지구처럼 자기가 받은 에너지만큼 그만큼 내보내서 온도가 변하지 않는 온도가 일정한 대신에 온도가 일정할 때 들어오는 에너지와 나가는 에너지가 같을 때 온도가 일정할 경우에 이런 상태를 우리는 복사 평형이라고 하죠. 자, 이러한 복사 평형은 지구가 모든 곳에서 똑같으면 참 좋을 텐데 지구가 둥글게 생기다 보니까 태양이 일직선으로 들어왔을 때 적도 부분, 저위부 부분은 수직으로 받아서 좁은 면적의 태양빛을 많이 받고 그에 반해서 북극 쪽은 기울어져서 같은 태양 에너지인데도 넓은 면적에서 퍼져서 받기 때문에 받는 에너지가 적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더 표현을 하자면 단위 면적당, 똑같은 면적에 들어오는 태양 복사 에너지가 어디가 많냐 하면 적도가 훨씬 더 센 빛으로 오기 때문에 저위도가 크고요. 그 다음에 고위도가 작은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저위도 쪽은 온도가 높고 그에 반면에 북극 쪽은 고위도 쪽은 에너지가 작기 때문에 기온이 낮은 특징을 갖죠. 심지어 지구가 아까 지구 복사 에너지도 있다고 했잖아요. 적도는 훨씬 더 많은 복사 에너지를 내보는 반면에 북극도 내보내요. 근데 들어오는 양이 북극이 훨씬 작다 보니까 여기는 온도가 더 낮아지고 저희도는 들어오는 게 내보내는 것보다 많으니까 훨씬 더 온도가 상승하죠. 자, 이런 걸 그래프로 우리가 나타내봤죠. 태양 복사 에너지가 요거라고 했을 때 고위도는 적고 저위도는 매우 높습니다. 반면에 지구 복사 에너지는 이렇게 비슷하죠. 그 결과 여기에 남는 에너지가 생기고 여기는 부족한 에너지가 생기고 그래서 요거를 전달하기 위해서 뭐가 일어나냐? 해수와 대기의 순환이 일어난다고 했죠.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